이번 주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매수자와 매도자의 치열한 심리 전쟁터였습니다. 특히 서울 용산구 신동아 141평방미터 아파트는 43.1억에서 38.7억으로 무려 4.4억 원, 즉 10.2%나 가격이 하락하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이는 단지 특정 아파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6년 3월 기준 KB국민은행의 KB선도 아파트 50분 지수가 전월 대비 0.9포인트 하락하며 2년 1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 지수는 고가 대단지 아파트 시장의 심리 변화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데 매수자들의 관망 심리가 점차 짙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매수 타이밍일까요? 아니면 매도 타이밍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해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고가 아파트 시장의 심리 변화는 강남에서도 두드러졌습니다. 서울 강남구 레미안 강남힐즈 92평방미터 아파트는 17.4억에서 13억으로 무려 4.4억 원이나 떨어지며 25.1%의 하락률을 기록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강남 불패 신화를 믿지만 이렇게 개별 단지에서는 큰 폭의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3월 KB부동산에 따르면 강남구 아파트 값이 2년 만에 0.26%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점은 강력한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2025년 서울 아파트 가격은 11.26%나 상승하여 지난 25년간의 평균 상승률 6.39%에 거의 2배에 달하는 이례적인 상승세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즉, 전체 서울 아파트 시장이 올랐다고 강남 핵심 단지가 무조건 오른다는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지금 전체 시장의 매수 심리는 어떨까요? 서울 광진구 우성 1 80평방미터 아파트 역시 17.5억에서 14억으로 3.5억 원, 20%의 가격이 조정되었습니다. 이런 하락세는 지금이 집값 바닥이라는 생각과 달리 여전히 매수자들이 조심스럽게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026년 3월 기준 전국 KB 매수 우위 지수 조사 결과가 이를 명확히 보여주는데요. 매도자 많음 응답이 66.2%를 차지한 반면 매수자 많음 응답은 단 6%에 불과했습니다. 이 숫자가 무슨 뜻이냐면 100명 중 팔려는 사람이 66명, 사려는 사람은 단 6명뿐이라 매수자가 가격 협상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의미로 매수자에게는 더 좋은 가격으로 집을 살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 성동구 극동 148평방미터 아파트는 21.5억에서 18억으로 3.5억 원, 16.3%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2025년 6월 발표된 희7 대출 규제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었죠. 많은 분들이 이 규제가 시장을 안정시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규제는 단기적으로 거래를 위축시켰을 뿐 지금이 집값 바닥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일부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그 효과는 불과 3개월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고강도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안에 집을 살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오히려 역대급 집값 상승세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큰 변수는 바로 공급입니다. 서울 송파구 현대 85평방미터 아파트도 19.2억에서 16억으로 3.2억 원, 16.6% 하락했지만 앞으로의 공급 부족은 또 다른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5년 대비 무려 47.6% 급감하여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수준인 24,462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전체로 봐도 2026년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3년 대비 절반 수준인 12만 가구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수도꼭지를 확 잠근 것처럼 물량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공급이 줄어들면 아무리 매수 심리가 위축되어도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공급 절벽 기슈 속에서도 고가 아파트 시장의 흐름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레미안 대치 팰리스 151평방미터 아파트는 62.5억에서 59.5억으로 3억 원, 4.8%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초고가 단지에서도 가격 조정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2026년 3월 KB국민은행의 KB선도 아파트 50분 지수가 하락 전환한 것과 연결됩니다. 이는 단순히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다기보다 고가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에서는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라는 인식이 퍼지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가격 하락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복합적인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죠. 이러한 미묘한 변화는 똘똘한 한 채의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부 정책의 영향은 매수 심리에도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 대림아파트 85평방미터는 12억에서 9.1억으로 무려 3억 원, 24.6% 급락했습니다.
이는 2026년 3월 서울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가 117.8로 전월 대비 3.5포인트 하락하며 2달 연속 내림세를 기록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과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다주택자들은 매물로 내놓을지 아니면 보유세를 감당할지 고민하게 되고 이는 시장에 추가적인 매물 압력으로 작용하여 가격 하락에 일조하는 메커니즘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진 매도자들이 좀 더 유연하게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전국 평균만 봐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서울 송파구 문정래미안 151평방미터는 22.9억에서 20억으로 2.9억 원, 12.7% 하락하며 전국 평균과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2025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1.2%에 그쳐 안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서울 지역만 놓고 보면 11.26% 급등하여 전국 평균이 지역별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가리고 있었다는 점이 의외입니다. 이처럼 전국 통계의 착시 현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 시장의 흐름을 오해하곤 합니다. 전국적으로는 안정세처럼 보여도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은 여전히 수요가 살아있거나 급매물 소진 후 다시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개별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매시장의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전세시장은 오히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경남노년 60평방미터는 11.9억에서 9억으로 2.9억 원, 24.1% 하락했지만 이러한 매매가 하락 속에서도 전세가율은 상승하고 있는데요. 2026년 3월 기준 수도권 전세가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70%를 돌파했으며 경기도 일부 지역은 이미 75% 선에 도달했습니다. 전세가율 70%는 10억 집인데 7억이 전세이고 집주인이 실제로 투자한 돈은 3억뿐이라는 뜻이에요. 매매 대기 수요가 전세시장으로 흡수되면서 실수요 기반의 안정적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매매시장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실수요자들이 전세로 몰리면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이것이 다시 매매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장의 복합적인 움직임을 두고 전문가들은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60평방미터는 43.9억에서 41억으로 2.9억 원, 6.5% 하락했지만 모든 지역이 같은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에셋증권 세이지 컨설팅팀은 2025년 12월 2025 부동산 정책으로 보는 2026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6년 수도권 주택시장은 정부 규제, 지역 간 수급 불균형, 자금 조달 조건 강화로 인해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 될 것이며 실수요자 중심 시장이 고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즉, 과거처럼 무조건 오르는 시기는 지났고 내가 살 집의 입지, 가격, 미래 가치를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선택과 집중의 시기에는 투명한 거래 환경과 철저한 준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이 고층 58평방미터 아파트는 7.1억에서 4.2억으로 무려 2.9억 원, 40.4%라는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이런 가격 변동이 심한 시기일수록 더욱 확실한 거래가 필요하겠죠. 2026년 1월부터 주택매매계약 신고 관리가 강화되어 공인중개사를 통한 매매계약 시 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거래 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더욱 철저한 서류 준비와 투명한 자금 조달 계획이 필수적이라는 뜻이에요. 꼼꼼한 준비만이 불확실성을 줄이고 성공적인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관망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역대급 호황을 누렸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서울 마포구 현대 85평방미터는 9.8억에서 7억으로 2.8억 원, 28.6% 하락했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2025년 상업용 부동산 거래 규모는 대형 오피스 거래에 힘입어 약 33.8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CBRE 코리아는 2026년 1월 22일 발표한 2026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거시경제 회복과 금리 안정 기조 속에서 구조 재편의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자금이 주택시장에서 상업용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자산 이동 현상과 투자처의 다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부동산 시장은 초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남구 레미안 블레스티지 85평방미터는 35억에서 32.5억으로 2.5억 원, 7% 하락했지만 이는 오히려 똘똘한 한 채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은 2026년 1월 9일 시장의 핵심 흐름으로 가격 상승세 유지와 매입 허들 상승을 제시하며 서울과 지방,
강남과 강북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초양극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정부의 규제 정책과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을 고려하여 입지 및 가격 방어력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매수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 똘똘한 한 채를 찾기 위한 선별적 투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만약 아직 내 집 마련이 어렵다면 정부의 월세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울 송파구 송파파크데일 1단지 84평방미터는 13.6억에서 11.3억으로 2.3억 원, 16.9% 하락했지만 이렇게 매매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주거 비용을 줄이는 실질적인 혜택이 더욱 중요하죠. 2026년 1월부터 무주택자 월세 세액공제 대상 및 규모가 확대되어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직장 등의 이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월세 거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동안 이런 정부 혜택을 꼼꼼히 챙겨서 자금을 모으고 미래를 계획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은 부동산 시장의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현대 285평방미터는 9.8억에서 7.5억으로 2.3억 원, 23.6% 하락하며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런 하락 속에서 기회를 찾는 현명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막연한 기대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과 철저한 준비만이 성공적인 내 집 마련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 사이에서 갈등하는 지금,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 놓치지 마세요.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